국가의 역사관 그리고 10억이 넘는 주식 수익률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장관 후보자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두 후보자를 보는 곱지 않은 시선 위기의 박성진, 이유정.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성진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는 어제도 저희가 잠시 다뤘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깊게 다루지 못했는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창조론을 좀 믿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론을 과학적인 영역에서 증명하겠다는 이른바 창조과학회 회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과학계의 반발을 좀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건국을 70년이라고 기록했던 그런 기고문도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해명을 했는데 건국과 정부 수립은 다른지 오늘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에 공헌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를 일축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일반 투자자들은 감히 겁이 나서 하지도 못하는 코스닥과 비상장 주식을 이용해가지고 10억 원이 넘는 주식 차익을 얻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 부동산보다 자신은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정당하게 번 돈이다라고 합니다만은 증권업계에서는 이 정도면은 주식의 신으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투자 귀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라이트 역사관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좀 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든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제기된 문제들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여론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왜 두 사람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6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창조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창조과학을 한 번도 연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도 당연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도로서. 그 창조과학회 이사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한국 창조과학회에 계신 분들하고 미국 창조과학회에 계신 분들하고 그 양쪽을 다 잘 알고 있어서 그 연결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자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부모님들이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출신이었고요. 그분들이 하루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박성진 후보자가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마저 좀 듣고 6분들 얘기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또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유리한 계약 등이 공시되고 그 전에 매수하고 얼마 후에 다시 파는 뭐 약간 매도한 부분은 높은 가격에 팔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가장 낮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을 만약에 무슨 불법적으로 제가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팔 리가 없었을 겁니다. 예, 두 사람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두 사람 모두 자진 사퇴는 없다고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두 사람을 하나씩 한 명씩 얘기를 좀 하시고요. 또 중점을 실어서 얘기하실 분은 뭐 편하게 얘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 변호사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요. 예. 박성진 이분에게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결책 사유 아니다. 이유정 이분에게 결격 사유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박성진 이분의 창조론 이야기 있잖아요. 예. 이건 이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역사관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5대 공직 배제 기준에 예. 역사관이 들어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역사관이 이게 동일할 때만 이게 임명할 수 있다는 거 없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이건 코드 인사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대탕평을 위해서 단지 이게 역사관이나 뭔가 이게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유정 이분은요. 바로 이게 사법의 정치적 편향은 결격 사유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은 이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예. 당직을 이게 못 가지게 돼 있거든요. 저도 이게 서울시 공무원변호사 제가 9년을 했지만 사건을 이렇게 돌아가며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선임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이게 뭔가 정치적 후원이나 지원해주고 사건을 이게 몰아간 그것도 이게 문제고요. 예. 또 이게 이분이 주식이요. 뭐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주사가 버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이게 보면 내추럴 엔더텍이라든지 비상장이나 코스닥의 작전주. 이건 이게 내부 정보 없이는 힘들거든요. 작전주라는 표현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내추럴 작전주로 드러나진 엔더텍이 워낙 않았을까요? 무리를 예.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이게 의문이 가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근간만에 지금 고발됐지만 예. 이런 게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게 결론적으로 저분은 직무와 관련한 거기 때문에 결격 사유고 이유정은 예. 그다음에 박성진 이분은 직무와 관련한 게 아니잖아요. 역사관은 저는 이게 결격 사유가 아니라 보는 거죠.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과학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역할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과 IT 쪽에 좀 중소기업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조과학계 그러니까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관을 가진 사람이 이쪽 순수 과학의 영역에 속할 수 있는 IT나 벤처 쪽을 리더해 가는 게 과연 직무랑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근데 왜 그걸 직무와 관련하고? 그거는 이제 아까처럼 종교의 자유 영역이니까 그거는 좀 문제되지만 창조론이 문제가 아니고 창조과학회 회원이라는 게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거는 뭐 문제되지만 제가 뭐 역사관 있잖아요. 예, 역사관 이게 자체는 건국이 문제예요. 언젠지, 예. 뭐 이승만이 공과가 뭔지 예. 이게 벤처기업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거는 관계없죠. 그렇죠. 예. 저는 그걸 더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 삼는 거죠.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처음 만들어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역사관이 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과는 굉장히 다른 분을 갖다 앉혀도 된다? 저는 이게 오히려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도 탕평으로 알겠다 알겠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렇게 또 뭐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반대하시는 뭐 다른 생각 가지신 분? 네, 저는 그 예. 보수 패널이신 예. 그 서정욱 변호사가 갑자기 박성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이게 보수 패널이 해야 할 일이 자유한국당이 아닌데. 지금 침묵을 지킨 거랑 비슷한 예, 그러니까 제가 마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 다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닌데 소신과 양심의 문제인지 아니면 야당에서의 공연한 정치 공세인지 이 두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서 가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우리 이유정 그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불법적으로 그 주식을 투자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아주 높은 도덕적인 그 도덕적 잣대를 요구한다는 예. 거 알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의 소신이 다른 것, 본인이 얘기하기는 역사에서 무지에서 생긴 일이다라고 했는데 예. 정말 무지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소신을 바꾼 것인지 그리고 예. 이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라고 좀 들어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청문회 이후에 언론과 국민들이 가리자. 평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영호 선생님이 법 위반 아니다라고 빨간색으로 쓰셨는데 일단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지금 금융감독원이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정보라든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차익 매매 거래인지 아니면 정말 정당한 투자인지는 좀 봐야 돼서 아니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글쎄요, 저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를테면 독재가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주장, 이승만 정부 뭐 이승만 때, 독재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을 굳이 소위 말 문재인 정부가 예. 장관 후보로 굳이 써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장관 자격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승만 독재 찬양, 그다음에 또 뭐 박정희 미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가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어떤 적폐를 우리가 청산하자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굳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렇게 대통령과 동떨어진 철학과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예.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고 끝에 악수입니다. 예. 이게 아마 중소기업 벤처 장관 박성진 후보자가 아마 26명 예. 총 26번째
아마 그 낙점된 후보자로 들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장고 끝에 악수로 보여지고요. 예. 오늘 이 박성진 이 장관 후보자의 나는 재밌는 걸 봤는데요. 그 사퇴 자기 못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신의 언행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건국과 이를테면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예. 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국무위원이 되고 장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아마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지금이라도 학계 교수로 돌아가셔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본인이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유정 우리 후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언론에서 특히 좀 또 여러 그 채널에서 신의 손이냐 구린 손이냐 도대체 저런 유정 버핏 이런 예.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저는 금감원이 바로 그 잘못된 어떤 그 내부자 정보라든지 도저히 정보 없이는 저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판단입니다.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어떤 혐의를 발견해서 착수한 것이 아니라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면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착수했다는 의례적인 절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그걸 있어요. 의례적인 절차로 가면 또 하나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정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창조과학계 창조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역사관에서는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아니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 저는 그런 것들이 국민 정서와 예. 장관으로서 수행할 기본적인 어떤 철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문제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성진 후보자가 자신의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이제 박태준 포스코 이제 회장이어서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데 이제 그분이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가 설립되고 발전했던 것이 이제 박정희 시대 때니까 아마 그런 역사관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현 우리 평소에는 우리 정기남 소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할 때가 많은데 저는 좀 다른 의견 예.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 출신 장관 후보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소양까지 충분히 갖추고 특정 부처의 장관으로서 잘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저는 그 인사를 찾아내는데 좁아질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저분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한 장면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거짓으로 꾸민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것을 국민들을 상대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니 오늘 했던 발언들이 진심이라면 저 진심을 믿고 저분이 얘기했던 대로 혁신적 사고로 어떻게 하면 벤처기업, 예. 벤처 정신, 그리고 기업가 활동, 지원, 중소기업 육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예. 만약 저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그런 것은 취향의 영역이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의 취사 선택할 취향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까지 끌어들여서 엄격하게 재단하는 것은 교수 출신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 예. 이런 면에서 저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우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실 문제입니다. 금감원이 오늘 이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저분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예. 주위 동료 변호사로부터 얻었던 정보를 취해서 돈을 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 그러면 그 최초에 제공했던 변호사의 정보가 합법적인 정보였는지 아니었는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비록 본인은 변호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었긴 했지만 예. 그 변호사가 제공했던 정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면 예. 그것이 거짓이라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하고요. 예. 그것이 진실이라면 저는 그대로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황 소장님은 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국과 정부 수립이 다른지 처음 알았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성진 후보자가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뭐 정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문 사회학적 그런 교양 수준을 우리가 뭐 일반 정치인들만큼 높게 뭐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처음 한 것인지 이번에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예, 그 사회의 부분 좀 기본적인 설명해 논란 주세요. 중에 하나가 건국절이 언제냐 해서 예. 1948년이다. 정부 수립을 봐야 된다는 보수와 또 임시정부 상에 1919년으로 흘러가야 된다. 예. 거슬러 그런 어떤 대립은 지금 아주 오래되고 보편적인 논쟁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분이 아주 늦게 온 장관 후보자다. 박 정권에서 한 자리를 했어야지 왜 이 정권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저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 정권과 기본적으로 가치관에서 상당히 안 맞아요. 연구실에만 있고 이렇게
뭐 학회만 하면은 역사관이라 논쟁이라든지 건국절 정부 수립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본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문제를 갖고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 글로서 그렇게 표방을 했다면 예. 명백히 현 정권은 박성진 장관과 맞지 않는 부분이지요. 예. 그때는 맞았고 지금 와서 틀리고 뭐 그렇게는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박정권 때도 교문수석 하던 사람이 매우 진보적인 인사인데 차은택이가 추천해가 교문수석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방해했는데 그 사람도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박성진 장관 내정자는요.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이 칼라, 이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현 정권에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민정수석실도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유정 지금 저 사람은 제가 그 옛날에 한 정치인 연구하면서 주식 좀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되고 그다음에 액면 분할되어서 무상증자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산다라는 거는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도움을 줬거나 그런 이너스클에 들어갈 만한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렇게 벤치하는 사람은 비리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요. 어떤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을 옆에 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요. 예. 또 코스닥 주식을 갖다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팔자마자 폭락하고 이건요. 정말로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을 공유하지 않으면 주식 해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500%의 수익률을 올렸다. 예. 저분은요. 그냥 그거 하러 가야 됩니다. 주식하러 가야. 그게 국가를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벤처하는 사람은 비리를 자주 저지른다. 이거는 벤처 상장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러나- 정정 안 합니다. 분명 사실은. 그러나 벤처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은 아닌 거죠. 그렇게 말하지도 않은 말을 왜 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벤처하시는 분들 오해하실까 봐 벤처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국가 성장, 경제 성장의 또 주역들이니까요. 그 사람들 또 기꺾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애 주식의 또 전문가셨군요. 우리 저 안철수 대표 옛날에 연구 좀 한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예. 별로 적절치 않은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적합하지 않다. 예.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물러난 안경환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하고 예. 거의 50보 100보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데 일단 이 사람은 근데 좀 차원으로는 법을 당장 어긴 거 드러난 건 없는데 예. 저는 이런 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공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뭐 건국이 시점이 1919년이다 48년이다 그걸 잘 몰랐다 오늘 그걸 주로 해명했는데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19년이냐 48년이냐 양론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 위해서 독재가 불가피했다. 예.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일반적인 상식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 이거를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볍게 글을 쓴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전혀 오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서 생긴 일이라 그랬는데 본인이 학교에서 2015년에 연구 보고서로 제출하는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명이. 예. 굉장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든가 건국절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어떻게 공학도가 이렇게 공학 교수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에서 2015년에 이러한 연구 보고서를 학교에 냈다는 거는 예. 2015년이면 박근혜 정권이 한창 힘을 쓸 때 아닙니까? 예. 그때는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썼을 거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랬는데 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 누구 통해서 이렇게 추천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예. 이렇게 되면 어느 정권에나 가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폴리페서로 충분히 오인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 보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1년 반 사이에 코스닥 주식이 12억이나 늘어난 거는 이제 아까 제가 교수의 박성진 장관 후보자는 제가 창조과학회 있기 때문에 창조사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예. 귀신 같은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마침 정확하게 그 코스닥 주식이 오르기 직전에 사가지고 올랐을 때 팔고 또 내리기 전에 딱 대파는 이러한 거를 너무 정확하게 했다 이거죠. 예. 예를 들어서 백수호 파동이 생기기 전에 그걸 직접 팔고 이런 예. 것들을 보면
혹시 그대로 돈을 잘 벌었다 한 거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예. 혹시 아까지만 주식 내부자 정보를 알고 했다면 예. 이거는 이제 그래도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한 뒤에 청문회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을 깔끔히 털어내고 임명이 될 수 있을지, 무사히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도중에 낙마하게 될지는 좀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은 80%에 육박하고 또 넘기도 하는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상 왜 이런 인사적 흠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뭐 시간은 없으니까 한두 분만 좀 듣겠습니다. 이 인사 문제가 왜 발생을 하고 있을까? 이 두 분이 하자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일들이 왜 인사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누가 딱 한마디 들어주시면은 들은 분 좀 시키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고 얘기해 주세요. 왜 이런 인사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까? 저는요, 좀 다양한 컬러들을 가지고 크로스 체크하도록 하면 예. 서로 간에 견제가 돼야 될 건데요. 예. 지금 청와대에서 다양한 컬러가 아니라 상당히 일이 똑같은 컬러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차 검증이 안 된다 이런 서로 간에 뜻이군요. 이제 이렇게 교차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나 다른 어떤 입장들이 제시가 잘 안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조금만 어떤 다른 시각을 가졌더라면 이는 우리 정권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이다. 예. 주식이 좀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검증에,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용인하는 것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니까 결국은 또 대통령 책임이다.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예, 예. 시간 없어서 한두 분만 듣겠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정기남 소장님. 짧게 얘기하면요. 듣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청와대 인사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겁게 보고 있다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좀 지지율에 좀 취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초기의 인사에 관한 한 좀 약간은 좀 무감각해지면서 끼리끼리 문화, 예. 뭔가 지금 눈 감아주는 문화 예. 이런 문화가 좀 있는지 저는 분명한 것은 인사 시스템은 고장났다. 지금이라도 벌써요? 100일 됐는데. 저는 고장났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점검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밝히지 않으면 예. 향후에 이게 아마 강행하는 것은요 결국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예. 또 고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정권에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점검에 나서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예. 취임 100일 만에 인사 시스템은 고장이 났다. 빨리 고쳐라. 예. 네, 소 소장님. 지지율이 높아서 약간 좀 방심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예. 그런데 문제는 들리는 얘기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번째 찾아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고 투명해진 그 공직 문화 때문에 예. 아마도 공직에 선뜻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가장 간편하게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그 청문회를 많이 하고 검증을 많이 하니까 국회의원들 다수로 내각을 포진하면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의회가 장악하는 내각에 대해서는 또 특정한 국회가 모든 걸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과독점하는 그 예. 국무위원들을 좀 바라지 알겠습니다. 않는다. 예. 그런 제도적인 구조적인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인사청문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예. 저는 이제 이전 낙마했던 장관 후보들하고는 좀 박성진 지금 후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장관을 임명한다 만다는 논란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오히려 통합 능력을 저해할 수 있고 저분의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 아직 보지 못했지 예. 않습니까? 그걸 놓고 저 사람은 아예 부적격자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더 큰 부담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사람을 좀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의견도 좀 있고요. 또 이 청문 제도의 구조적 문제다라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청와대가 아마 여러 측면을 다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주식을 투자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예. 공직자는 아주 높은 도덕적인 도덕적 잣대를 요구한다는 예. 거 알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의 소신이 다른 것, 본인이 얘기하기는 역사에서 무지에서 생긴 일이다라고 했는데 예. 정말 무지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소신을 바꾼 것인지 그리고 예. 이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라고 좀 들어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청문회 이후에
언론과 국민들이 가리자. 좀 평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영호 선생님이 법 위반 아니다라고 빨간색으로 쓰셨는데 일단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지금 금융감독원이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정보라든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차익 매매 거래인지 아니면 정말 정당한 투자인지는 좀 봐야 돼서 아니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글쎄요, 저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를테면 독재가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주장, 이승만 정부 이승만 때, 독재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을 굳이 소위 말 문재인 정부가 예. 장관 후보로 굳이 써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장관 자격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승만 독재 찬양, 그다음에 또 뭐 박정희 미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가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어떤 적폐를 우리가 청산하자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굳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렇게 대통령과 동떨어진 철학과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예.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고 끝에 악수입니다. 예. 이게 아마 중소기업 벤처 장관 박성진 후보자가 아마 26명 예. 총 26번째에 아마 그 낙점된 후보자로 들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장고 끝에 악수로 보여지고요. 예. 오늘 이 박성진 이 장관 후보자의 나는 재밌는 걸 봤는데요. 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6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창조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창조과학을 한 번도 연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도 당연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도로서. 그 창조과학회 이사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한국 창조과학회에 계신 분들하고 미국 창조과학회에 계신 분들하고 그 양쪽을 다 잘 알고 있어서 그 연결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자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부모님들이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출신이었고요. 그분들이 하루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박성진 후보자가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마저 좀 듣고 6분들 얘기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또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금감원에 지금 고발됐지만 예. 이렇게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게 결론적으로 저분은 직무와 관련한 거기 때문에 결격 사유고 이유정은 예. 그다음에 박성진 이분은 직무와 관련한 게 아니잖아요. 역사관은 저는 이게 결격 사유가 아니라 보는 거죠.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과학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역할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과 IT 쪽에 좀 중소기업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조과학회 그러니까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관을 가진 사람이 이쪽 순수 과학의 영역에 속할 수 있는 IT나 벤처 쪽을 리더해 가는 게 과연 직무랑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근데 왜 그걸 직무와 관련하고? 그거는 이제 아까처럼 종교의 자유 영역이니까 그거는 좀 문제되지만 창조론이 문제가 아니고 창조과학회 회원이라는 게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문제되지만 제가 뭐 역사관 있잖아요. 예, 역사관 이게 자체는 건국이 문제. 언젠지, 예. 뭐 이승만이 공과가 뭔지 예. 이게 벤처기업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거는 관계없죠. 그렇죠. 저는 그걸 더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 삼는 거죠.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처음 만들어지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역사관이 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과는 굉장히 다른 분을 갖다 앉혀도 된다? 저는 이게 오히려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도 탕평으로 알겠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뭐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반대하시는 뭐 다른 생각 가지신 분? 네, 저는 그 예. 보수 패널이신 예. 그 서정욱 변호사가 갑자기
박성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이게 보수 패널이 해야 될 일이 자유한국당이 아닌데. 지금 침묵을 지킨 거랑 비슷한 예, 그러니까 제가 마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 다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닌데 소신과 양심의 문제인지 아니면 야당에서의 공연한 정치 공세인지 이 두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서 가려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유정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불법적으로 논란의 역사관 그리고 10억이 넘는 주식 수익률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장관 후보자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두 후보자를 보는 곱지 않은 시선 위기의 박성진, 이유정.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성진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는 어제도 저희가 잠시 다뤘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깊게 다루지 못했는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창조론을 좀 믿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론을 과학적인 영역에서 증명하겠다는 이른바 창조과학회 회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과학계의 반발을 좀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건국을 70년이라고 기록했던 그런 기고문도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해명을 했는데 건국과 정부 수립은 다른지 오늘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에 공헌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를 일축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일반 투자자들은 감히 겁이 나서 하지도 못하는 코스닥과 비상장 주식을 이용해가지고 10억 원이 넘는 주식 차익을 얻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 부동산보다 자신은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정당하게 번 돈이다라고 합니다만은 증권업계에서는 이 정도면은 주식의 신으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투자 귀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라이트 역사관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좀 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든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제기된 문제들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여론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왜 두 사람에 대한 논란이 계속 특정 시점에 유리한 계약 등이 공시되고 그 전에 매수하고 얼마 후에 다시 파는 뭐 약간 매도한 부분은 높은 가격에 팔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가장 낮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을 만약에 무슨 불법적으로 제가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팔 리가 없었을 겁니다. 예, 두 사람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두 사람 모두 자진 사퇴는 없다고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두 사람을 하나씩 한 명씩 얘기를 좀 하시고요. 또 중점을 실어서 얘기하실 분은 뭐 편하게 얘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 변호사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요. 예. 박성진 이분에게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결책사유 아니다. 이유정 이분에게 결격 사유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박성진 이분의 창조론 이야기 있잖아요. 예. 이건 이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역사관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5대 공직 배제 기준에 예. 역사관이 들어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역사관이 이게 동일할 때만 이게 임명할 수 있다는 거 없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이건 코드 인사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대탕평을 위해서 단지 이게 역사관이나 뭔가 이게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유정 이분은요. 바로 이게 사법의 정치적 편향은 결격 사유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은 이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예. 당직을 이게 못 가지게 돼 있거든요. 저도 이게 서울시 공안교사 제가 9년을 했지만 사건을 이게 돌아가며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선임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이게 뭔가 정치적 후원이나 지원해주고 사건을 이게 몰아간 그것도 이게 문제고요. 예. 또 이게 이분이 주식이요. 뭐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주사가 버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이게 보면 내추럴 엔더텍이라든지 비상장이나 코스닥의 작전주. 이건 이게 내부 정보 없이는 힘들거든요. 작전주라는 표현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내추럴 작전주로 엔더텍이 드러나진 워낙 않았으니까. 무리를 예.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이게 의문이 가기 때문에